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자 현대 투자의 거장으로 불리는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피터 린치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연평균 29.2%라는 믿기 힘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3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을 이긴 사람이죠. 만약 그 기간에 그의 펀드에 1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약 180만 달러로 불어났을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그의 명저 월가의 영웅에서 소개한 13가지 완벽한 투자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13가지 원칙은 평범한 투자자들도 훌륭한 기업을 찾아 뛰어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피터 린치가 말하는 첫 번째 황금 법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회사 이름이 따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면 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슈퍼테크놀로지나 글로벌 이노베이션처럼 멋진 이름과 폐기물 관리 주식회사나 중부하수도 서비스 같은 이름 중 어떤 회사에 더 관심이 갈까요? 대부분은 전자를 선택하겠죠. 바로 여기서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진 이름의 회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따분한 이름의 회사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종종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름이 따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훌륭한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첫 번째와 연결됩니다. 이름이 따분한 회사가 사업도 따분하게 한다면 피터 린치는 더 흥분한다고 합니다. 가령 세븐옥스 인터내셔널이나 에이전시 렌터카 같은 회사들은 이름도 따분하고 사업도 따분합니다. 이런 조합은 투자자에게 황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분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해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회사가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면 그 주식은 오랫동안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회사의 뛰어난 실적이 알려지면 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법칙은 더 놀랍습니다. 피터 린치에 따르면 따분한 사업을 하는 회사보다 더 좋은 것은 따분하면서도 혐오스러운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 해충 퇴치, 묘지 관리 같은 사업들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업들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법이 없고 파티에서 대화 주제로 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회사들의 주식은 종종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유독 폐기물 처리 업종처럼 완벽한 업종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사업일수록 오히려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기업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분할되어 독립한 회사들은 종종 뛰어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이프티클린이나 토이저러스 같은 회사들은 모기업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회사가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규모 모기업들은 자회사를 분할할 때 그 자회사가 실패해서 모회사의 평판에 흠집이 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할이 되는 회사들은 대체로 재무제표가 건전하고 독립된 회사로 성공할 만한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회사들은 처음에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독립 후 뛰어난 성과를 보여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월스트리트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회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보유하지 않고 애널리스트들이 조사하지 않는 회사를 말이죠.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 물어봤을 때 3년 동안 애널리스트가 방문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으면 나는 열정을 억누르기 힘들어진다. 왜 그럴까요? 기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회사는 시장에서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 점차 관심을 받게 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전문가들이 포기한 왕년의 임기 주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때 주목받다가 잊혀진 회사들 중에서도 가치 있는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꽤 독특합니다. 유독 폐기물과 관련됐다고 소문난 회사를 찾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 번째 법칙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부정적인 소문이 있는 회사들은 대중과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회사들 중 많은 곳이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터 린치가 말하는 이 법칙은 회사가 실제로 불법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7번째 법칙은 사망이나 질병과 같이 음울한 사업을 하는 회사를 추천합니다.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가 유독 폐기물 말고 무시하려는 대상이 또 있다면 그것은 사망과 관련된 비즈니스라고 말합니다. 장례식장, 묘지, 관 제조업체 같은 회사들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수요가 안정적이고 경기 변동에 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런 업종에 투자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회사라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울한 사업을 하는 회사 중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곳은 훌륭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법칙은 의외로 성장 정체 업종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AI, 바이오텍, 신재생 에너지 같은 고성장 업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는 고성장 업종은 소음과 경로만 가득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성장 정체 업종이야말로 대박 기업이 탄생하는 곳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특히 지루하고 혐오스러운 성장 정체 업종은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도 낮죠. 이런 업종에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법칙은 틈새 시장을 확보한 회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채석장이 가치 있는 이유는 아무도 경쟁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는 경쟁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틈새 시장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특별한 기술이나 자원이 필요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을 말합니다. 이런 틈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회사는 높은 마진율과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독점 판매권이 회사나 주주에게 주는 가치는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하며 완벽한 회사는 반드시 틈새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번째 법칙은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장난감 만드는 회사보다는 약품, 청량음료, 면도날,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새 장난감은 몇 년에 한 번 살까요? 하지만 치약, 샴푸, 세제, 음료수는 어떨까요? 이런 제품들은 거의 매일, 매주, 매월 구매하게 됩니다.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법칙은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끝없는 가격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컴퓨터 회사에 투자하는 대신 ADP처럼 가격 전쟁에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회사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진이 계속 줄어들고 제품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합니다. 반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12번째 법칙은 회사 내부자들의 행동을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회사 내부자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처럼 성공 가능성이 큰 비밀 정보는 없다고 말합니다. 경영진이나 이사회 멤버들이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다면 그것은 회사의 전망이 밝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부자들이 미친 듯이 주식을 사들인다면 적어도 이 회사는 6개월 동안 파산하지 않는다고 확신해도 좋다. 물론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자녀 학비를 마련하거나 다른 투자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터 린치는 내부자 매도는 보유 주식 대부분을 그들이 처분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으므로 여기에 반응한다면 어리석은 짓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13째 법칙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회사가 자신의 미래를 확신한다면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하듯이 자신에게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이득입니다. 첫째,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이익이 증가합니다. 둘째, 회사가 자사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경영진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는 장기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피터 린치가 말하는 심루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루타란 투자금이 10배가 된 종목을 말합니다. 그는 투자를 시작한 초기부터 투자액을 10배로 늘리려는 열정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의 첫 투자였던 플라잉 타이거 항공 주식이 몇 배로 뛴 덕분에 그는 대학원에 갈 수 있었고 이후 펀드 매니저로 일하며 오루타, 심루타, 심지어 이심루타도 발굴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런 탁월한 종목 하나만으로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980년 12월 22일에 10개 종목에 1만 달러를 투자해서 1983년 10월 4일까지 보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평범한 종목들만 골랐다면 투자원금은 13,040달러로 늘어나 총 수익률이 30.4%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스톱앤숍이라는 심루타 종목 하나를 추가한 포트폴리오는 10,000달러가 21,060달러로 불어나 수익률이 110.6%에 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훌륭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심루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터 린치는 시장 타이밍보다 종목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 가지만 당신에게 납득시키더라도 이 책은 제 값을 다한 셈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시간을 쏟지만 피터 린치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끔찍한 시장에서도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고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 산업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철강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회사별로 성과는 천차만별입니다. 1981년부터 1986년 동안 LTV는 26.5달러에서 1.13달러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누코는 10달러에서 5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업종을 정확하게 예측했더라도 종목을 잘못 골랐다면 결국 손실을 입게 됩니다. 피터 린치는 만일 시장이 당신 종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차라리 버스를 타고 애틀랜타로 가서 룰렛에 돈을 거는 편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피터 린치는 칵테일 파티 이론을 통해 시장의 심리 상태를 판단하는 재미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상승 시장의 첫 단계에서는 아무도 시장이 다시 오른다고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피터 린치는 10사람 모두 펀드 매니저와 주식을 논하는 대신 치과의사와 치태에 대해 말하려 한다면 시장은 곧 상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식보다 다른 주제에 더 관심이 있지만 시장이 첫 단계보다 15%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시장이 30% 상승하고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를 둘러싸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주식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피터 린치는 이웃들이 펀드 매니저에게 종목을 추천하고 펀드 매니저가 이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고 후회한다면
이것은 시장이 정점에 도달해서 곧 추락한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일반 대중의 심리를 통해 시장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는 이런 신호에 의존해 투자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피터 린치는 시장 예측을 믿지 않으며 훌륭한 기업, 특히 과소평가되었거나 소외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1000이든 2000이든 3000이든 지난 10년 동안 에이번 프로덕츠, 베들레헴 철강, 제록스를 보유한 경우보다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이 벌었을 것이고 채권이나 MMF에 투자했을 경우보다도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1925년에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폭락과 대공황 속에서도 계속 보유했다면 1936년에는 그 결과에 매우 만족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이 아니라 13가지 법칙을 통해 훌륭한 기업을 찾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의 이 원칙들은 평범한 투자자들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피터 린치의 13가지 투자 법칙을 배웠으니 실제 투자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13가지 특징에 부합하는 회사를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실제로 건전한지 검토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기억하세요. 성공적인 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학습과 분석, 그리고 피터 린치의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뛰어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